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인데요. 일반 성인 1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라면 하루 평균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청장년층은 3명 중 1명, 노인그룹은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와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거나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WHO에서는 2016년에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0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닌 심각한 질병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사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즉 근육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연유로 만 60세 이상에서는 30%, 만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항체는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질병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며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감염에 취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피부, 모발, 손톱 등 우리 몸의 외부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피부와 모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그러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단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백질은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어야 체내에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개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식품 속에 8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한 종류의 아미노산만 적게 있으면 다른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아미노산의 양만큼만 체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식품별로 이런 제한 아미노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땐 여러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는 단백질의 품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PDCAAS, 즉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품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소화되는 정도, 그리고 흡수율까지 따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점수가 1점인데요. 1점은 단백질 1단위로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을 100%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단백질만 계속 섭취해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채워진다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 1점인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선 대두 단백질이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과 달걀 흰자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라 단백질 요구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단백질 합성 효율이 젊은 층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노인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이죠. 또한 운동량이 많거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 생성과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근력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중 1kg당 1.6에서 2.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적게 섭취하면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고 이보다 많이 섭취해도 추가적인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충제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은 유청, 즉 우유 단백질로 만들어졌고요. 식물성 보충제는 대두 단백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단백질, 즉 품질이 가장 우수한 단백질은 식물성 중에선 대두 단백질, 동물성에선 유청 단백질이 품질이 우수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대두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가 고민입니다. 사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수한 단백질로 알려진 소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려 해도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섭취가 쉬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드실 땐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요?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 성분이 제로인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두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그리고 유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당 성분이죠. 그리고 우수한 단백질의 1등인 대두와 유청 단백질이 모두 포함된 단백질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안전하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1회 섭취량당 최소 15g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너무 적으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인지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년층을 위한 당 성분이 제로인 소화 흡수율을 높인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세브란스 단백질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만든 동식물성 유청 단백질로서 한국인의 생애 주기를 분석해 개발한 프리미엄 단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노년층을 고려한 당 성분이 제로인 제품인데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와 팔라티노스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단백질 흡수를 돕는 유신과 가장 중요한 대두,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자연 유산균에 가까운 유산균 분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율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소화를 고려해 단백질을 균형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1회 섭취로 18g의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과 다양한 비타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GMP와 HACCP, 그리고 할랄과 코셔와 같은 다양한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만으로는 완벽한 영양 섭취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일상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에 요거트나 계란을 추가하세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샐러드에 닭가슴살, 참치, 삶은 계란, 콩류 등을 추가하면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식으로 견과류, 저지방 치즈, 우유 등을 선택하세요. 넷째, 식물성 단백질 원천인 콩류, 두부, 템페, 에다마메 등을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세요. 다섯째, 주 2-3회는 생선을 섭취하세요.
특히 연어, 참치,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다양화하면서도 보충제를 함께 활용하면 단백질 섭취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도 맛이 없으면 오래 먹기가 쉽지 않죠.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데요. 국내산 오곡분말을 사용해서 그런지 고소한 미숫가루 맛이 나면서 맛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되고요. 우유에 타서 마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될 만큼 포만감도 있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도 소개해 드리자면 스무디에 섞어 마시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거나 심지어 팬케이크나 머핀 반죽에 넣어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약간의 꿀을 넣고 단백질 파우더와 함께 블렌더에 갈아 마시면 영양가 높은 식사 대용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 2-3회, 20-30분 정도의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들기 등의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고 그 전후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뿐만 아니라 씹는 기능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근육이 소실되는 노년층이 되시면 근감소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도 좋지만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백질과 균형 있게 섭취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지 마시고요. 매 끼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세브란스 단백질을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방법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